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크루즈 예약 후에 아시면 도움이 될 50가지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AI의 깔끔한 음성으로 준비했으니 듣기가 더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각 크루즈사의 규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정보를 드렸습니다. 특정 크루즈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루즈 예약을 하고 예약금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기항지까지 항공편으로 가신다면 항공 요금을 알아보시고 언제 항공권을 구입하실지 요금 변동을 자주 확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항공 요금은 크루즈 요금보다 더 변동이 심한 편인데 구글 플라잇이나 하퍼 등을 이용해 요금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수기에 가신다면 항공은 최대한 일찍 구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크루즈 승선을 하시는 항구에는 최소한 승선 하루 전날은 가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승선하는 곳에서 며칠 정도 관광을 하시기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항공권 구입 계획을 세우시고 도착 일자에 맞춰 호텔과 교통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 후에 현지 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크루즈 승선 전에 여행을 하시는 편이 배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승선 후보다는 승선 전에 현지 여행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크루즈 전에 현지 관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시차 적응에도 더 도움이 되므로 실제 크루즈 승선 후 크루즈를 좀 더 잘 즐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크루즈사는 잔금 결제 전이라도 옵션 관광을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인기 있는 상품은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크루즈 옵션 관광은 특정 고가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발 3-4일 전까지 취소하면 환불이 됩니다. 크루즈 승선 3일 전부터는 취소가 안 되므로 취소를 원하시면 승선한 날 옵션 관광 데스크로 가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선 후 취소하시면 원래 결제한 크레딧 카드로 환불이 되는 크루즈사도 있지만 온보드 크레딧으로 환불되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루즈사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회원 등록 시 유의하실 점은 꼭 여권에 있는 영문 성명과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등록을 마치신 후에는 예약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예약한 승객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등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출발 90일 전에서 21일 전에 승객 등록, 즉 온라인 체킨을 하셔야 하고 온라인 체킨을 하시면서 항구에서 체킨하는 시간을 미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체킨은 먼저 말씀드린 회원 등록과는 다릅니다. 회원 등록은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크루즈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절차이고 이 승객 등록은 예약하신 승객이 예약한 크루즈에 다시 한번 승객의 여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배 안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할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체킨을 마치시면 승선에 필요한 보딩 패스와 체킨하는 가방에 붙이는 백택을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딩 패스는 앱으로 이용하도록 변경이 되고 있으니 크루즈사 앱도 미리 설치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 관광 예약과 함께 스페셜티 식당 예약, 인터넷이나 주류 음료 패키지 구입, 스파 예약 등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쇼나 공연 예약은 미리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사나 배에 따라서 승선 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약이 필요 없이 그냥 가서 관람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를 미리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대부분 쇼는 2회 이상 하니까 승선 후 시간을 확인하신 후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극장에 일찍 입장하실 수 있지만 예약을 안 하신 승객은 예약 승객이 다 입장한 후 늦게 입장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어쨌든 예약에 관계없이 모든 쇼나 공연은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크루즈 선실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많은 크루즈사들이 몇 년 전부터 크루즈 선실 경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크루즈 예약이 마감되면 예약 상황을 봐서 일부 승객의 선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거나 아니면 할인된 요금으로 추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 선실 경매 방식이 도입되면서 무료 선실 업그레이드는 이제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통 경매에 참여하라는 연락은 이메일로 받으시게 되고 일부 크루즈사는 경매 참여 초대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나 일부 크루즈사는 크루즈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매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 이메일을 받으시려면 크루즈사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신 후에 본인 예약을 꼭 확인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크루즈사의 경매는 선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입찰은 여러 가지 등급의 동시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한 선실 중에 한 개만 낙찰되고 한 번 낙찰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각 선실 등급의 최저 입찰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낙찰되기 전에는 경매 참여를 취소할 수도 있고 입찰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선실마다 최저 입찰 금액과 최고 입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남은 선실이 몇 개인지 다른 승객들이 얼마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는 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선실 등급에 얼마를 입찰해야 하는지는 크루즈사 외에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럼에서 이번 크루즈의 어떤 선실에서 어떤 선실로 얼마에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약간의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사실 얼마에 어떤 선실을 낙찰받으실 수 있는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선실에 이 정도 금액이면 기꺼이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본인의 한도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예약 시 오션뷰 선실에서 발코니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500불 정도 차이가 나서 발코니 선실로 예약을 안 했다면 200불에서 300불 정도면 업그레이드 할 것 같은 분은 그 정도 금액으로 입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찰 금액은 1인 요금이며 낙찰이 되면 입찰 참여 시 등록한 크레딧 카드로 2인 요금이 결제되고 한번 낙찰되면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한 선실에 3인 또는 4인으로 예약을 하셨어도 2인 요금만 결제가 됩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스윗 선실로 낙찰이 되더라도 선실만 변경이 되지 스윗 선실 혜택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발 3일 전까지 낙찰이 안 되면 모든 경매는 취소됩니다. 일행이 있어서 선실을 2개 이상 가깝게 예약을 하신 경우 선실 업그레이드가 되면 선실이 많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보드 카드가 무엇인가요? 온보드 카드는 승선 시 모든 승객에게 발급되는 승선 카드입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온보드 카드는 호텔처럼 선실 열쇠도 되고 배 안에서 구입하는 모든 걸 결제하는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배에 승하선을 할 때 스캔을 해서 승객의 승하선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항지에 내리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이 온보드 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프린세스 크루즈처럼 온보드 카드 대신 목걸이 형식의 메달리온으로 대체가 된 크루즈사도 있고 로얄 캐리비안의 와우밴드처럼 추가 기기를 구입해서 온보드 카드 대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이 카드로 모든 결제를 하게 되므로 사실 지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려면 목걸이 지갑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보드 어카운트는 무엇인가요? 온보드 어카운트는 승객이 승선을 하면서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계좌입니다. 배 안에서 사용하신 모든 금액이 이 온보드 어카운트로 모이게 되고 나중에 하선할 때 정산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배 안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지출은 승선 시 받은 온보드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결제한 모든 금액이 이 온보드 어카운트에 모이게 됩니다. 크루즈 선상 팁을 미리 결제하지 않으신 분들도 선상 팁이 매일 온보드 어카운트에 결제가 되고 나중에 같이 정산하시게 됩니다. 온보드 크레딧을 받으신 분은 이 크레딧이 온보드 어카운트에 적립이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용하신 총 금액에서 이 온보드 크레딧을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하시게 됩니다. 크루즈 승선할 때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크루즈 예약을 하신 후에 온라인 체킨을 하실 때 대부분 크루즈사가 배 안에서 쓰신 금액을 하선 전에 정산하실 용도로 신용카드 등록을 요구합니다. 호텔에 체킨하실 때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보증금을 내시는 거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지 않더라도 크루즈 승선은 가능하지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배 안에서 사용하신 금액을 하선 후에 등록한 신용카드에 자동으로 결제를 하므로 배 안에서 사용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만 하면 다른 절차 없이 하선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현금을 예치하고 승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적게는 $200에서 $500 정도의 현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 크루즈 여행 중에 배 안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이 예치금보다 더 많으면 크루즈 중간에 추가 금액을 예치하라고 선실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예치한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적으면 하선 전날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번거롭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승객 각자 카드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카드 하나로 같은 선실 모든 승객을 등록하시거나 또는 다른 선실의 같은 일행인 승객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선실당 1개 또는 개인별로 카드를 등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만 하고 승선 후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는 없나요? 온라인 체킨 시 처음부터 현금 결제를 선택하시면 승선 시 현금을 예치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제를 꼭 현금으로 하길 원하지만 현금을 예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하시고 크루즈 승선을 하신 후에 크루즈 승선 다음날 서비스 데스크로 가셔서 하선 전날 현금으로 결제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요청은 첫날 승선하시는 날은 서비스 데스크가 혼잡하니 가지 마시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가시면 좋은데 또 너무 늦게 가시면 변경이 안 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미리 서비스 데스크에 통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 정산을 미리 요청하신 분은 하선 전날 저녁에 서비스 데스크로 가셔서 현금으로 정산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항지 관광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기항지 관광의 구체적인 상품 선택이나 추천은 지역에 따라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고 여기서는 대략적인 선택 요령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항지에서 꼭 내려서 관광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기항지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적은 기항지라면 굳이 하선하지 않고 배 안에서 좀 더 한가롭게 지내실 수도 있고 하선을 하더라도 일찍 배로 돌아와서 배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항지에 정박을 하면 그때부터는 크루즈선이 호텔처럼 운영이 되므로 정해진 정박 시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승하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항구마다 다르지만 보통 출발 30분에서 1시간 전까지는 배로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항지 관광을 선택하실 때 아시면 좋은 사항은 기항지 관광은 강도에 따라 보통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거의 걷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 노약자나 어린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레벨 1부터 약간 걷기도 하고 경사진 곳을 걸어오르기도 하는 조금은 힘든 레벨 2인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레벨 3의 상품도 있으니 같이 가시는 일행분들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맞는 레벨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과 같은 기항지 관광을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크루즈사 웹사이트에서 기항지 관광을 예약하실 때 같이 가는 일행의 예약을 조회해서 불러온 후 같은 옵션 관광을 예약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로얄 캐리비안이나 셀레브리티 등 몇몇 크루즈사만 가능하고 노르웨지안 크루즈사 같이 예약간 연결이 안 되는 크루즈사인 경우 예약별로 각각 따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같은 날짜에 같은 옵션 관광을 예약하시면 같이 가시게 되니 큰 문제는 없지만 같은 옵션 관광이라도 출발 시간이 여러 개인 경우 꼭 같은 출발 시간을 선택하셔야 하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항지 관광을 꼭 크루즈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나요? 크루즈 기항지 관광을 예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즈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항지 관광 전문 업체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는 각 기항지 관광 업체에 직접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루즈사를 통해 예약하시면 가장 간단히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항지 변경이나 날씨 문제로 기항지 관광이 취소가 돼도 간단히 환불 처리가 되고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크루즈사를 통해 기항지 관광을 나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배에 늦게 오는 경우에 배가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단점인데요. 크루즈사를 통한 옵션 관광은 크루즈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기항지의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크루즈사가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크루즈사들이 옵션 관광 예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옵션 관광 크레딧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크루즈사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항지에서 하선할 때 크루즈사를 통해 기항지 관광을 구입한 승객이 가장 먼저 하선을 하고 개별적으로 예약하신 승객들은 나중에 하선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기항지 관광을 예약하신 분들은 이 점을 잘 감안해서 기항지 관광업체와의 미팅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루즈 옵션 관광 전문 업체나 포털이 몇 군데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슈어익스커전그룹.com, 벤처어슈어.com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세계 각지의 기항지 옵션 관광을 한 군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한 번에 둘러보고 예약을 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같은 옵션 관광을 크루즈사에 비해 더 절약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다면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크루즈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하니까 약간의 가격 차이면 굳이 이용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업체를 찾아서 예약을 하시거나 많은 업체들을 모아놓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포탈인 비아터.com이나 getyourguide.com 등이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라버츠 하와이라는 업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투어바이로컬이라든지 몇몇 이런 관광상품 마켓플레이스에서 리뷰를 보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슷한 옵션 관광을 찾으면 가격 면에서 가장 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은 직접 찾아보는 수고를 하셔야 하고 업체 선정도 신중히 잘 하셔야 하는데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취소하실 때 더 불편하거나 환불받는데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등의 단점이 있으니 가격이 좋은 만큼 그런 불편한 점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국 가이드가 꼭 필요하신 경우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켓플레이스가 myrealtrip.com인데요. 이곳을 이용하시면 한국어 가이드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기항지에 다 한국어 가이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 투어가 아닌 단체 투어를 신청하시면 배가 정박한 후 하선에서 미팅 포인트까지 가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크루즈 도착 시간이 변경되거나 기항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투어를 선택하시던 배로 돌아오는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옵션 관광을 개별적으로 나가시면 꼭 승선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합니다. 대부분 항구에서는 배 출발 시간 1시간 전까지 돌아와야 하고 항구에 따라서 출발 30분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하선하실 때 현지 시간과 배 시간이 다른지 잘 확인하시고 1시간 전에는 배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루즈를 처음 가시거나 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크루즈사를 통한 예약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편하고 만약의 경우 배로 돌아오는 시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크루즈사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시고 영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이 좋다면 마켓플레이스나 개별 업체를 통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약, 결제, 실제 미팅 포인트에서 만나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크루즈 여행 갈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품목은 어떤 게 있나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해서 다른 여행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준비하면 좋은 품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선상 생활을 하실 때는 지갑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온보드 카드를 휴대하기 편한 목걸이 지갑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병에 든 생수는 따로 사드셔야 하기 때문에 정수된 식수를 선실로 가져올 물통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꼭 가져가는 물통은 입구가 커서 얼음을 넣기 편한 물통입니다. 배 안에서 컵라면용으로 뜨거운 물이 필요하시면 뷔페에 항상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 현지 기온을 미리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후 거기에 맞는 옷을 준비해 가시는데 어차피 크루즈 여행은 대부분 저녁 이후에는 배 안에 있고 아침부터 낮에만 기항지 관광을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녁에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거기에 맞춰 옷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 안은 호텔처럼 항상 쾌적한 온도이고 선실 온도도 승객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옷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영복은 2벌 정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수영장 이용이나 물놀이를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배 안에 스파나 사우나, 핫헙 등을 이용하시려면 수영복이 필수이고 선실에서는 수영복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2벌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배 안에서는 수영복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수영복 등을 말리실 때 필요한 빨래 집게 등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특정 밤에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하는 파티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크루즈를 예약하셨다면 의상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지안 크루즈사의 화이트 나이트 파티에는 흰 옷을, 홀랜드 아메리카의 오렌지 나이트에는 오렌지색 옷을, 이런 파티를 즐기시려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루즈사 앱을 미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크루즈사들이 보딩 패스를 프린트하기보다는 앱에서 QR코드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앱을 미리 설치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크루즈 승선 후 배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제대로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 정장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먼저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셨던 1등석 승객들처럼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 크루즈는 정장이 전혀 필요치 않고 일부 크루즈만 정장을 입는 포멀 나잇이 있습니다. 보통 7박 기준 2번의 포멀 나잇이 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나 오시아나 크루즈 등 일부 업체들은 정장이 필요 없는 크루즈 라인입니다. 대부분의 럭셔리 크루즈 라인도 정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장이 필요 없는 크루즈라도 그리고 포멀 나잇이 아닌 캐주얼 나잇이라고 하더라도 저녁 식사 때는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는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 티셔츠, 슬리퍼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크루즈사들이 저녁 식사 때 다이닝룸에 반바지나 너무 편한 복장으로 가면 입장을 불허합니다. 어떤 크루즈든지 저녁 식사 때는 너무 편하게 입으시면 다이닝룸에 입장을 하더라도 다른 승객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복장으로 인해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녁이라도 뷔페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복장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년 넘게 크루즈를 다니다 보니
많은 크루즈들이 정장을 입지 않는 추세로 변한 걸 몸소 느끼는데요. 특정 크루즈를 제외하고 대부분 크루즈는 정장 입는 걸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포멀라이트에 넥타이 없이 자켓만 입어도 저녁 식사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포멀라이트는 어느 정도 정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나 친지 결혼식에 참석할 때 정도의 정장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턱시도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러 구입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포멀라이트를 좀 더 확실하게 지키는데 큐나드사나 홀랜드 아메리카, 프린세스 등이 다른 크루즈보다 좀 더 포멀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7박 이상의 긴 일정의 크루즈에는 포멀라이트의 정장을 입는 분들 비율이 좀 더 높고 6박 이하 크루즈에는 정장을 입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마도 6박 이하 짧은 크루즈는 포멀라이트이 한 번 정도 있는데 단 한 번의 포멀라이트를 위해 정장을 준비해 가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승객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멀라이트에는 배 안 곳곳에 사진을 찍는 스팟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족 사진이나 기념 사진을 찍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장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크루즈에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나요? 헤어드라이기나 컬링 아이언을 가져갈 수 있나요? 모든 크루즈에는 헤어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아주 대용량의 헤어드라이기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고데기라고 하는 컬링 아이언도 가지고 승선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는 칼 같은 무기류는 당연하고 다리미, 전기포트 등 전열기구나 양초 등도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보통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타시면 압수되고 보관증을 받으시게 되는데 하선 전에 꼭 찾아서 하선해야 합니다. 만약 반입 금지 품목을 체킨하는 큰 가방에 넣어서 적발이 되면 가방이 선실로 배달되지 않고 보관실로 가게 되고 선실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직접 가서 가방을 열어서 금지 물건을 확인하고 맡기고 보관증을 받은 후 가방을 찾아와야 하므로 승선 첫날부터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금지 품목은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선내의 욕실 용품은 어떤 게 비치되어 있나요? 크루즈 선실에는 비누와 샴푸는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고급 크루즈나 특별한 등급 선실이 아니면 헤어 컨디셔너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 안에는 샴푸, 비누, 수건 등은 구비되어 있으나 치약, 칫솔, 면도기 등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텔처럼 실내 슬리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크루즈 선실에는 슬리퍼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에는 다양한 크기의 수건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용 가능한 비치타월도 무료로 제공되니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치타월은 풀장 근처에서 수시로 새 수건으로 교환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하선 전에 반납하지 않으면 요금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선 전에 꼭 반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크루즈에 술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크루즈에 술을 반입할 수 있는 규정은 크루즈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크루즈사는 성인 1인당 750ml 와인 한 병은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크루즈사는 와인이나 샴페인 외에 다른 주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사마다 규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예약 후에 해당 크루즈사 주류 반입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인을 가지고 타실 때는 꼭 직접 들고 타셔야 하고 체킨하는 큰 가방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선실에서 드시면 대부분 추가 요금 없이 드실 수 있지만 다이닝 룸에서 저녁 식사 때 드실 때는 병당 콜키지 피가 부과됩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사 같은 경우는 선실에서 드시나 식당에서 드시는지에 상관없이 크루즈 승선하실 때 모든 와인에 콜키지 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키지 피는 적게는 병당 25불에서 많게는 40불까지 부과되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 병당 15달러 정도에 구입 가능한 와인은 배 안에서 40에서 50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므로 저렴한 와인은 가져가시는 것보다 배 안에서 구입해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 시중에서 병당 40달러 이상 하는 와인은 배 안에서 최소 100달러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가져가시면 콜키지 피를 내시더라도 절약이 됩니다. 대부분 크루즈에서 주류 패키지가 있으신 분들은 콜키지 피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류 패키지가 있으면 와인을 가져가지 않으실 테니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그 외 양주나 맥주, 소주 등 다른 주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항지에서 주류를 구입하시면 승선하실 때 크루즈사에 맡겨야 하고 하선하는 전날 저녁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항지에서 그 지역에만 판매하는 맥주 6캔 정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크루즈사에 따라 다르고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에 술 외에 다른 음료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탄산 음료나 생수 등을 일정 양은 가지고 승선하는 걸 허용하는 크루즈사들도 있습니다만 노르웨지안이나 MSC 크루즈처럼 와인 외에 어떤 주류나 음료도 심지어 생수도 가지고 탈 수 없게 하는 크루즈사들도 있습니다. 예약하신 후에 각 크루즈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크루즈에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크루즈의 음식물은 반입도 반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컵라면이나 스낵 정도는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김치팩이나 통조림류도 필요하시면 조금은 가지고 타실 수 있으나 크루즈 안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컵라면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음식물을 가져가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크루즈 선 내의 음식을 가지고 기항지에서 하선하시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 생수 같은 음료수를 제외하고는 가지고 내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기항지에서는 탐색견을 동원해서 크루즈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내리는 승객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배 안의 음식은 기항지에서 절대 가지고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의 음식물은 배로 가지고 타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있나요? 배 안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는 없으므로 음식을 데워 드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햇반이나 그 외 전자레인지가 필요한 음식물은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크루즈가 공해상에 있을 때 배 안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은 크루즈의 인터넷을 구입하셔서 와이파이 콜링이나 카카오톡 전화 같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인터넷 속도가 좋지 않을 때는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크루즈선의 인터넷도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지만 그래도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동시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속도가 많이 좌우되니 이런 점은 고려하셔야 하고요. 크루즈선에 승선 중인 승객에게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전화를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요금은 아주 비싼 편이니 꼭 비상시에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키 또는 VIP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좋은가요? 로얄 캐리비안이나 카니발, 노르웨지안 같은 크루즈사들이 스윗 승객들이 주로 받는 혜택을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크루즈사마다 더키, 프라이올리티 액세스, 패스트 투 더 펀 등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승객당 또는 선실당으로 판매하고 포함된 사항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구입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충분하게 이득을 보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류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은 크루즈사의 이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지 승객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혜택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객 중에 노약자나 아주 어린 자녀분이 있다거나 포함된 사항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얄 캐리비안의 더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인터넷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실 분들은 추가 비용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시게 되므로 고려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에서 스윗선실 승객들처럼 일찍 승선과 하선을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항구에서 체크인 시간을 예약하는 걸로 바꾸면서 항구에서 많이 기다리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배 안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모든 크루즈선은 선실이나 발코니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실 안이나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셔야 하거나 심한 경우 강제 하선 조치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서 흡연이 가능한 곳은 실내에서는 시가바 같은 흡연실이 있거나 카지노의 일부 구간이 흡연 구역으로 되어 있는 배도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선은 시가바에서는 일반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일정 구역을 흡연 구역으로 정해놓은 곳이 있으니 이 흡연 구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안에 세탁 서비스가 있나요? 크루즈선에 직접 빨래를 할 수 있는 유료 빨래방, 즉 셀프 런드로맷이 있는 크루즈사도 있고 세탁물을 맡겨야 하는 유료 서비스만 있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셀프 런드로맷이 있는 크루즈선에 승선하시면 세제만 준비해 가셔도 되고 세제도 배 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세탁장에 다리미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크루즈에서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셀프 빨래방이 없는 크루즈선에는 유료 세탁 서비스만 있는데 보통 7박 크루즈 중간에 한 번 정도 유료 세탁 서비스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이 할인을 잘 이용하시면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식당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크루즈에서 식당은 크게 둘로 나누자면 이미 크루즈 요금에 포함된 무료 식당과 추가 요금을 더 내고 이용하시는 유료 식당이 있습니다. 무료 식당은 메인 다이닝룸과 뷔페 식당이 있는데 일부 크루즈선은 푸드코트 스타일의 식당 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메인 다이닝룸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다 하실 수 있는데 배가 기항지에 정박하는 날에는 메인 다이닝룸에서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 뷔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메인 다이닝룸에서 아침, 점심 식사는 오픈 시간에만 가시면 되고 저녁 식사 시간은 일찍 하시거나 늦게 하시는 지정된 시간 또는 원하시는 시간에 가시면 되는데 크루즈사마다 약간씩 방식이 다르므로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미리 원하시는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사의 저녁 식사 시간은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뷔페 식당이나 24시간 운영하는 피자, 샌드위치 등 스낵을 제공하는 식당은 오픈 시간에 원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룸서비스는 기본적인 메뉴는 무료이지만 특정 메뉴는 배달료를 받거나 음식값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루즈사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므로 크루즈 예약 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페셜티 식당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스페셜티 식당은 메인 다이닝 룸이나 뷔페 식당과 달리 커버 차지를 내시거나 음식값을 내셔야 하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크루즈 가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원하시는 날짜나 시간에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버 차지를 내지 않고 주문한 음식값을 내고 이용하는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해도 좋으나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없다면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시바나 해산물 식당, 타파 등이 이런 스페셜티 식당에 해당됩니다. 일찍 예약이 가능한 기항지 옵션 관광과는 달리 스페셜티 식당은 보통 잔금 결제일 후에 예약을 오픈하거나 출발 전 45일 또는 60일 등 특정 날짜가 돼야 오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윗 선실 승객이나 같은 크루즈를 많이 타신 승객들에게는 예약이 더 빨리 오픈되는데 버진 보예지처럼 예약하신 요금에 따라서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스페셜티 식당 패키지는 구입하는 게 좋은가요? 스페셜티 식당은 개별적으로 한 개씩 예약을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미리 패키지를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크루즈 기간에 따라 3, 4회 또는 전체 일정 패키지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뷔페와 메인 다이닝의 음식이 만족스럽지 못하시거나 좀 더 좋은 또는 색다른 음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 패키지를 구입해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최소 3회 이상 이용하실 분은 이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대략 10에서 20% 정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패키지를 판매하는 크루즈사에서는 이 무제한 패키지를 구입하면 스페셜티 식당에서 저녁 식사는 무제한 이용 가능하고 배가 항해만 하는 시데이에는 점심 식사도 스페셜티 식당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식당에서 음식은 무제한인가요? 스페셜티 식당은 크루즈사마다 약간 운영 방식이 다른데요. 커버 차지를 내고 이용하는 식당은 대부분 에피타이저, 숲, 샐러드를 드시고 메인 요리를 드신 후에 디저트를 드시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크루즈사는 에피타이저를 여러 개 주문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크루즈사는 1인당 한 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약하신 크루즈사의 스페셜티 식당 운영 방식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버 차지를 내고 이용하는 스페셜티 식당은 음식값이 커버 차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요금을 내지 않으시지만 메뉴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 요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있는 메뉴는 메뉴판에 추가 요금 가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페셜티 식당 이용 후에 팁을 내야 하나요? 스페셜티 식당의 커버 차지에는 이미 팁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하므로 따로 팁을 더 안 내셔도 됩니다. 물론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시면 추가로 팁을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미 팁을 포함해서 내셨기 때문에 추가로 팁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버 차지를 내고 이용하는 식당이 아닌 음식값을 내는 스페셜티 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에 추가로 팁이 자동으로 차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팁을 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받으신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팁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영수증에 추가 팁을 적는 란이 있더라도 추가 팁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팁은 보통 그래튜이티 또는 서비스 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 예약 후 언제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크루즈 예약 변경을 하는 경우는 크루즈 출발일 변경과 선실 등급 변경 또는 승객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약금 환불 불가 요금으로 예약하신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예약금 환불 불가 요금으로 예약한 경우 날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날짜 변경은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나 셀레브리티 같은 경우 잔금 결제 전이라면 1인당 $100 수수료를 내고 날짜 변경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크루즈사의 환불 불가 요금으로 예약하면 날짜 변경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 요금으로 예약하더라도 대부분 크루즈사는 선실 등급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은 변경하는 시점에 요금이 적용됩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예약 시 선택한 요금에 따라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승객 변경은 기존 승객을 다른 승객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소 1명의 기존 승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승객을 다 변경하는 건 취소로 간주됩니다. 승객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승객을 4인에서 3인 또는 3인에서 2인으로 줄여서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변경이 됩니다. 다만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면 1인이라도 2인 요금을 다 내셔야 하니 실제 가격 면에서 변경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반대로 2인에서 3인,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약간 다른데 예약한 선실이 2인용이라면
3인용 또는 4인용 선실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실 등급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요금도 변경하는 시점에 요금이 적용됩니다. 잔금 결제 전에 취소 시 예약금 환불 가능 요금으로 예약하신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잔금 결제 전에는 어떤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하시면 요금은 변경 시 요금으로 적용이 되므로 새로 예약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승객 숫자가 변경이 되는 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실 등급 또는 선실 자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 예약하시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약금이 환불이 되는 요금으로 예약하시고 잔금 결제 전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예약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승객을 추가하시는 경우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실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미 가격이 오른 후라면 예약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약하실 때 2인이 가실지 3인이 가실지 결정이 안 된 경우라면 3인으로 예약을 해놓으시고 잔금 결제 전에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구에는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 크루즈 항구에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늦어도 크루즈 출발 2시간 전까지는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항구에 따라서 출발 90분 전 또는 60분 전에 승선 수속 마감을 하므로 아무리 늦어도 최소 출발 2시간 전에는 항구에 도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 승객 등록을 하실 때 항구 도착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약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호텔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고 승선 예약 시간은 2시라 해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항구에 도착하시면 예약 시간 전에 수속을 할 수 있는 항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약 시간이 늦더라도 굳이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시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기보다는 항구에서 기다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승선을 하시면 배 안에서 바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승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승선 절차는 항공기 탑승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라면 항공은 큰 가방을 터미널에 들어가서 체킨하고 승선 수속을 하지만 크루즈는 큰 가방을 먼저 맡기고 터미널로 들어가서 승선 수속을 합니다. 터미널 앞에서 짐을 받는 포터에게 큰 가방을 맡긴 후에 보딩 패스와 여권을 보여주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체킨을 하시게 됩니다. 항공과 마찬가지로 큰 가방은 백택을 부착해서 맡기셔야 합니다. 큰 가방을 터미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포터에게 맡겨야 합니다. 수위선실이나 특정 크루즈를 자주 타신 승객은 전용 라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항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으로 우선 승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신 경우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 항구마다 약간 다르지만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 승객의 선실이 몇 층에 있는지에 따라 줄이 다르고 선실 등급에 따라 또는 크루즈사 멤버 등급에 따라 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항구의 수위 선실 승객들만 이용하는 라운지가 따로 있고 선실까지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여권, 보딩 패스, 비자 등 각종 승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체킨을 시작합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미리 하는 온라인 체킨 시 승객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고 항구에서 승객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로드한 승객 사진이 부적합하면 항구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온보드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일부 크루즈사는 온보드 카드가 선실 문 앞에 봉투에 넣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승선해서 선실로 가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속이 끝나는 대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승선을 하면 보통 오후 1~2시 정도에 선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뷔페나 식당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선실이 준비될 때까지 여유롭게 배를 둘러보시거나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선한 후 뷔페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배에 따라서 다이닝룸이나 그 외 다른 식당도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복잡한 뷔페보다 덜 복잡한 곳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항구 앞에서 큰 가방 체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킨하는 가방에 크기나 무게 제한이 있나요? 항구에 도착하면 먼저 큰 가방은 체킨을 하셔야 하는데 미리 백택을 준비해서 가방에 부착한 후 항구 앞에 짐 가방을 받는 포터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미리 백택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포터에게 받아서 이름과 선실 번호를 기입하고 부착해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맡긴 가방은 선실 앞까지 배달되어 옵니다. 일부 항구,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항구에서는 공항처럼 접수대로 가서 가방을 체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서는 포터에게 가방 한 개당 2불 정도의 팁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항구와 달리 유럽에서는 굳이 팁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크루즈에 체킨하는 수화물은 크기나 무게 제한이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 크거나 무거운 게 아니라면 무게나 크기를 항공사처럼 까다롭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가방을 맡기실 때는 깨질 수 있는 물건이나 복용하는 약,
귀중품, 여권 등은 꼭 들고 터셔야 하며 체킨하는 큰 가방에는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체킨하는 가방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체킨하는 가방은 승선 후 선실 문 앞에까지 배달이 되어 오는데 대부분 크루즈 출발 전에 선실 앞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가끔은 크루즈가 출발한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크루즈가 출발한 후에 가방을 못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객실 담당 승무원이나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방에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있으면 가방이 선실로 오지 않고 가방을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편지에 명시된 장소로 가방을 찾으러 가시면 담당 승무원과 함께 가방을 검사한 후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처음 승선지에서 배를 놓치면 다음 기항지에서 승선이 가능한가요? 먼저 승선지에 최소 하루 전에 가서 항공 연착 등으로 인해 크루즈 승선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승선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항구로 가서 승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약을 한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크루즈사에 직접 예약하신 분은 크루즈사에 연락을 해서 다음 기항지에서 승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구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찾아보고 이동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다음 항구로 이동하는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크루즈사에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크루즈선에서는 승객이 노쇼한 걸로 간주할 수 있고 특정 항구에서는 승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놓치시게 되면 꼭 에이전트나 크루즈사에 먼저 연락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부 항로에서는 첫 승선지에서 승선을 못하시면 중간 기항지 승선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승선 첫날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나요? 승선하는 날은 당일 아침 일찍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그날 도착한 승객들이 하선을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전까지는 항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10시 전에는 항구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승선 하루 전날 호텔에 묵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호텔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12시 전후로 항구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승선 후에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급하지 않은 사항은 둘째 날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온보드 크레딧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배의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날보다는 둘째 날에 가시면 서비스 데스크가 좀 더 한가합니다. 무제한 주류 패키지가 있는 분들은 배가 아직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을 때 주류나 음료를 주문하시면 주류나 음료 패키지가 있더라도 항구의 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청구됩니다. 배가 항구에서 떠나면서 공해상으로 진입하면 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배 안의 카지노나 면세점도 공해상에 진입한 후에 오픈을 합니다. 배 안에서 인터넷 비용은 얼마나 하고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와이파이와 인터넷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 안에서 와이파이가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된다고 인터넷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배 안에서 와이파이는 모든 기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만 그건 크루즈 여행 중에 선상 스케줄 확인이나 사용하신 온보드 어카운트 확인 등을 위한 장치이지 인터넷이 연결돼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쓰시려면 물론 와이파이로 연결이 필요한데요.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고 인터넷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인터넷을 따로 구입하셔야 이메일, 웹서핑,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선은 요금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 구입 없이 기기를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유료 인터넷은 승선 전에 미리 구입할 수도 있고 승선 후 구입도 가능한데 보통 승선 전에 미리 구입하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요금이 다양한데 하루 15불에서 25분 정도로 무제한 요금제이지만 전체 일정을 다 구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이 하루에 20불인 10박 크루즈라면 200불을 미리 내고 전체 일정 무제한 인터넷을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보통 두 가지 플랜으로 가격을 차별화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메일과 가벼운 SNS 정도만 이용하는 저렴한 플랜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의 더 빠르지만 비싼 플랜으로 나뉘어집니다. 본인의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선실의 성인은 모두 다 구입해야 하는 주류 패키지와 달리 인터넷은 필요한 승객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한데 동시 사용은 안 되고 한 승객이 사용 중일 때 다른 승객이 사용하려고 접속하면 기존 승객은 사용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크루즈사에 따라 한 기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승객 간에 서로 나눠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는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플랜을 구입해서 나눠 쓰면 더 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인터넷을 각각 1개씩 따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1명이 2개 기기 사용 플랜을 구입해서 나눠 쓰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할 때는 보통 로밍을 해가시면 대부분의 기항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비용은 전화회사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로밍을 하시거나 해외용 이심 등은 육지에 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 배가 항구에서 멀어지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안에서는 크루즈사의 인터넷 구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현재 스타링크에서 휴대용 인터넷 기기와 플랜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크루즈를 장기간 가시거나 아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실제 절약을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이 장치를 반입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 인터넷을 이메일 정도 주고받는 용도로만 가볍게 사용하실 분은 셀룰라엣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아주 가볍게 인터넷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될 듯합니다. 배 안에서도 가능하고 항구에서도 쓸 수 있는 플랜이 30일 동안 10GB 용량으로 120불 정도 되기 때문에 7박 이상 장기간 크루즈에 이용하면 꽤 절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쇼나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대형 크루즈선은 쇼나 공연을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더라도 입장을 할 수는 있으나 예약하신 승객들이 먼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좋은 위치에서 공연 관람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연을 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형선은 쇼를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쇼 시작 20-30분 전에 가시면 좋은 위치에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윗을 예약하신 승객들이나 일부 VIP 프로그램을 구입하신 승객들은 크루즈선에 따라서 전용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니 따로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크루즈선 내 공연은 보통 하루에 같은 공연을 2회 하고 보통 7박 크루즈에 최소 이틀은 같은 공연을 합니다. 첫 번째 공연을 놓치신 분은 두 번째 공연을 확인하시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공연은 2회를 하므로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공연 관람을 하시고 식사를 늦게 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먼저 보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선상에서는 저녁에 하는 메인 공연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쇼나 연주회, 코미디 쇼 등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 선상 스케줄을 참조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 소형선이나 성인 승객 위주의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크루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보통 연령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3세에서 8세, 9세에서 12세, 13세에서 17세 정도로 그룹을 나눠 시설을 따로 운영합니다. 일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승선 후 어린이 시설로 가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 시설 이용은 무료입니다. 승선 후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보시면 시설 운영 시간이나 시간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하선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배 안에서 이런저런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사용 내역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선실 안에 있는 TV에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TV나 앱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서비스 데스크로 가서 사용 내역을 프린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결제된 금액이 있으면 서비스 데스크로 가셔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잘못된 금액을 하선 후에 발견하시면 크루즈사의 하선 후 서비스 부서로 연락을 해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하선 후에 계산이나 결제가 잘 못됐다는 걸 증명해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관계된 개인정보라서 이 온보드 어카운트 정정 부분은 본인만 요청하실 수 있고 제3자가 개입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리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하선 전에 꼭 정정을 하고 하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선 전날 저녁에는 잘못 계산된 온보드 어카운트 내역을 정정하기 위해서 서비스 데스크에 승객들의 줄이 아주 긴데요.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에 서비스 데스크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확인하고 정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하선 후에 신용카드 결제가 더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크루즈 승선을 위해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크루즈 승선 시에 크루즈사는 승객의 신용카드에 일정 금액의 결제 허가를 받아놓게 됩니다. 항구에서 승선하신 후 미리 등록하신 신용카드에 몇백 불가량의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크루즈사에서 보증금 개념으로 미리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금액이지 결제가 아닙니다. 하선하실 때 최종 금액이 정산이 된 후 미리 승인된 금액은 1-2주 안에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실 때나 렌트카를 빌리실 때 보증금 개념으로 카드 승인이 미리 이뤄지는 것과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선 때 선실 안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하선을 하고 난 후 항구를 떠나기 전에 물건을 놔두고 내리신 게 있으시면 항구에 있는 크루즈사 직원에게 요청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항구를 떠난 후 또는 귀국해서 잊으신 물건이 있는 걸 아시게 되면 로스트 앤 파운드 부서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크루즈사에서 찾았다는 연락이 오면 크루즈사에 따라 무료로 댁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 택배료를 승객이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에 배 안에서 다음 크루즈를 예약하거나 미리 예약금을 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크루즈를 미리 예약하는 게 좋나요? 모든 크루즈선 안에는 퓨처 크루즈 데스크가 있어서 여기서 다음에 갈 크루즈를 문의하시거나 미리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 미리 예약을 하면 요금 할인이나 온보드 크레딧 같은 특전을 드리는데요. 특정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 예약금만 내고 향후 1, 2년 안에 원하는 크루즈를 예약하실 수 있는 퓨처 크루즈 디파짓을 받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이 특전은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혜택이나 운영 방식은 승선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꼭 원하시는 상품이 있으시면 배 안에서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혜택이 많으니 선상에서 예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꼭 원하는 상품이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크루즈를 또 가실 계획만 있으시다면 퓨처 크루즈 디파짓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승선하신 크루즈사보다 더 좋은 상품이나 조건의 타사 크루즈를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 크루즈만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대신 특정 크루즈사 상품만 이용을 해야 하므로 확실한 날짜와 상품을 정하고 예약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혜택만 받기 위해서 예약금만 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텐더링이 무엇인가요? 텐더링은 항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기항지에서 승객들을 육지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구명보트 또는 소형 선박으로 승객들을 모시는 셔틀보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항구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텐더링을 하는 기항지에 따라서는 전날 텐더보트 티켓을 미리 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찍 하선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배 안에서 안내를 잘 받으신 후 이 텐더 티켓을 배부하는 시간에 일찍 가서 미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크루즈가 끝나기 전에 중간 기항지에서 완전히 하선을 할 수 있나요? 크루즈 최종 하선지가 아닌 중간 기항지에서의 하선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어떤 크루즈사도 미리 확답을 드리거나 조기 하선을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크루즈 승선 후 서비스 데스크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하선이 가능한데 100% 보장되지는 않으니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하선 항구에서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에는 배에 하루 더 머물지 않고 하루 일찍 하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하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중간 기항지 항구에 도착하면 보통 도착 후 30분에서 1시간 전후로 하선이 가능한데 특정 기항지에서는 크루즈사의 옵션 관광을 예약하신 승객이 먼저 하선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선하시는 승객들은 나중에 하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크루즈사의 옵션 관광을 예약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예상보다 좀 더 늦게 하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가 끝나는 마지막 항구에서의 하선은 도착 후 보통 1시간 전후로 하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물지만 날씨, 항구 사정 또는 세관에서 하선 허가가 지연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선 후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크루즈 도착 후 항구에서 공항까지 가는 교통시간에 더해 국내선은 4시간 정도, 국제선은 6시간 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도착 예정인 배라면 보통 하선하시면 8시 정도라고 보고 항구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1시간이라면 국내선은 오후 1시, 국제선은 오후 3시 이후 출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두는 이유는 하선 후 입국 수속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택시나 교통편을 잡는 시간, 공항까지 가는 길에 도로 사정, 공항에서 수속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날 하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선하는 날은 모든 가방을 직접 가지고 내리실 수도 있고 크루즈사에 맡기실 수도 있는데 하선 후 항공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직접 모든 가방을 들고 내리시면 좀 더 빠른 하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하선 며칠 전에 배 안에서 받은 백택을 큰 가방에 붙이셔서 하선 전날 저녁에 선실 문 앞에 가방을 내어놓으면 직원들이 터미널로 옮겨다 드립니다. 나중에 하선 후에 항구에서 입국 수속을 하기 전에 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백택은 대부분 크루즈사가 하선 2, 3일 전에 선실로 배달해 드리는데 승객이 서비스 데스크에 가서 직접 받아오셔야 하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하선 전날 가방을 내어놓는 마감 시간은 크루즈사에 따라 저녁 8시에서 10시 정도인데 선실에 배달되어 오는 하선 안내서를 읽어보시고 승선 때와 마찬가지로 깨지는 물건이나 여권, 귀중품 등 중요한 물건은 큰 가방에서 꼭 제외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선은 모든 가방을 직접 들고 하선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승선 안내서에 나온 순서대로 하선을 하시게 됩니다.
하선하는 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나요? 크루즈는 승선하는 날 점심 식사부터 하선하는 날 아침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침 6시부터 뷔페 식당이 오픈을 하니 식사를 하시고 늦어도 9시까지는 하선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는 오전 일찍 승객들이 하선을 하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그날 출발하는 승객들이 승선을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전 9시 전에는 하선을 하셔야 하고 대부분 크루즈사는 오전 8시 전으로 선실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의 승선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거의 모든 크루즈 여행은 해외여행이므로 여권은 필수입니다. 해외 기항지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비자 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미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ESTA, 캐나다나 영국의 ETA 등은 필수이고 곧 EU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니 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기항지에서 하선 유무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나 비자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고 없을 시에는 승선을 못하고 모든 크루즈 비용을 다 손해보시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꼭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신청하시고 유사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실제 수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 국가는 비자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비자나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으로 가실 때는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크루즈가 기항지에 정박하지 않고 항해만 하는 시데이는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크루즈를 선택하실 때 정박하는 기항지가 많은 크루즈를 선호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기항지에 많이 들리신다고 꼭 더 좋은 크루즈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크루즈는 거의 매일 기항지에 정박하는 크루즈 코스가 많은데 7박 크루즈에 5, 6번 정도 기항하는 크루즈도 꽤 많습니다. 7박 정도 크루즈를 하러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전체 여행 기간이 보통 8, 9일, 많아야 10일 정도인데요. 긴 시간 항공으로 이동한 후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크루즈 승선 후 다음 날부터 매일 기항지에 내려서 관광을 하시는 게 체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많은 기항지를 들리는 크루즈가 즐거운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기항지에 정박하는 것보다 7박이면 2번 또는 3번 정도는 항해만 하는 시데이가 있는 크루즈가 오히려 배도 잘 즐길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은 여행을 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배가 항해만 하는 시데이에는 모든 승객들이 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날은 어떻게 보내면 좀 더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 특히 정박하는 날보다 시데이가 훨씬 더 많은 태평양 횡단 크루즈나 대서양 횡단 크루즈에서는 이 시데이를 즐기는 요령이 약간 필요합니다. 먼저 시데이 전날 배 안에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배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적극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어린이 프로그램에 맡기시면 좋은데 하루 종일 맡기실 수도 있지만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대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내 행사 일정을 꼼꼼히 보시고 미리 계획을 하시면 좋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나 노르웨지안, 카니발 같은 대형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 안에 많은 시설들을 즐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암벽 등반, 아이스 스케이트장, 각종 워터 슬라이드, 인공 서핑, 미니 골프, 미니 보울링, 당구, 탁구, 범퍼카, 레이싱 트랙, 레이저 택 등등 많은 즐길거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물론 언어 문제로 참여가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라인 댄스, 요가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을 하시는 건데 크루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주 훌륭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틈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즐기시는 겁니다. 크루즈 안에 볼거리 할 거리가 많고 기항지에서는 관광을 다니시느라 바쁘게 다니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한가로움을 즐기시는 걸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밀린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를 보거나 낮잠을 즐길 수도 있고 독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가함을 즐기시는 분들은 발코니 선실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우나나 스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1스파 이용권을 구입해서 하루 종일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가 항해만 하는 날은 스파 이용권 판매가 제한적이므로 아침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내부 투어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평소에 출입할 수 없었던 크루즈선 내부를 견학하고 선장과 사관들이 배를 조종하는 브릿지나 많은 승객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갤리 등을 가볼 수 있는 투어인데 유료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실 만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계속 다닐 예정인데 한 크루즈사만 계속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크루즈사는 종류가 아주 많고 저희 오마이 크루즈에서 취급하는 크루즈사만 해도 30여 개사가 넘습니다. 이 중에 승객 본인에게 맞는 크루즈를 찾으려면 한 크루즈 선사만 이용해 보시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호텔이나 항공사처럼 크루즈사도 계속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에게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 크루즈사는 크루즈 이용 횟수보다는 실제 크루즈 이용 기간으로 포인트를 드리고 수입 승객에게는 2배의 포인트를 드리거나 또 일찍 예약하시면 추가 포인트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박당 1포인트를 드리는 크루즈사라면 7박 크루즈를 이용하면 7포인트를, 같은 7박 크루즈라도 수입 선실을 이용하시면 14포인트를 드립니다. 크루즈 여행 중 배 안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 혜택을 드리는 크루즈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서 어느 정도 등급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크루즈사의 멤버십 등급은 7박 크루즈를 2~3번 이용하시는 정도로는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처음 크루즈 여행을 접해보고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한 크루즈사보다는 다양한 크루즈 라인을 이용해 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크루즈를 찾으신 후에 특정 크루즈사의 멤버십 혜택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그룹은 이번에 새로 멤버십 시스템을 변경했는데, 같은 그룹 안에 3개 크루즈 라인인 로얄 캐리비안, 셀레브러티, 실버시 크루즈의 등급이 서로 호환이 되게 변경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의 특정 등급이 되시면 셀레브러티나 실버시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로얄 캐리비안을 타시더라도 포인트는 셀레브리티로 적립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노르웨지안과 오시아니아 크루즈와 리전트 세븐시 크루즈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크루즈를 다니다 보니 뭔가 특별한 크루즈도 가끔 보이는데 어떤 크루즈들이 있나요? 크루즈 여행 상품 중 특별한 테마나 행사를 겸하는 크루즈 상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유명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크루즈를 할 수 있는 골프 크루즈, 몇몇 크루즈사들이 판매하는 개기일식 크루즈, 오로라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오로라 크루즈, F1 경기를 볼 수 있는 포뮬라 1 크루즈, 영국의 토니상이라고 불리는 올리비에 어워드 크루즈, 그리고 각종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 콘서트로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식스맨 그룹의 크루즈 등이 있습니다. 식스맨 그룹의 콘서트 크루즈는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과 함께 크루즈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음악 애호가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크루즈들은 최대한 일찍 예약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개기일식 크루즈나 오로라 크루즈는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고 그만큼 가격이 비싼데도 예약이 아주 빨리 마감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특별한 테마 크루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을 위한 백문백답이었습니다. 다양한 크루즈 라인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보편적인 크루즈 상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